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영재 이토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볼 텐데 이건 뭐 정말 수년간 얘기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발단은 이미 오래전이죠. 네. 그 2016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네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고유의 관세를 매기겠다. 폭탄 선언을 했고 네네. 실제로 또 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2020년 이후로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주춤했었는데 예예. 최근이죠. 지난달 중순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또 뭡니까 일종의 제가 보건대는 뭐 선전포고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이 그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현재도 관세가 높은데 네네. 100% 매기겠다. 그러니까 차 한 대 100%. 값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매기겠다. 그렇죠. 어.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첨단 핵심 산업과 관련된 부품들, 뭐 반도체라든지 네네. 또는 그 배터리 그 올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 지금도 보면 꽤 높거든요. 이걸 최소 25% 내지는 50%로 매기겠다. 네네. 이렇게 대폭적으로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 아침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꼭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관세를 많이 매긴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왜 이와 같은 그 했는지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예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번 그 관세 그 뭐 특징은 미국이 한때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보호무역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다소 주춤했었는데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가 더 강화되지 않는가 이런 경제적인 논리 내지는 정치적 논리 플러스 또 하나는 이제 금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시 격돌을 하면서 예예. 굉장히 박빙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런 게 아마 선거 전략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매우 고유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야? 우리는 이 정도야? 그러면서 누가 더 중국을 가로막느냐? 맞습니다. 중국에게 더 예,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예. 지금. 예, 그래 이렇게 대중국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중 강경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나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좀 상호 보복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미 오래됐었죠. 뭐 2016년, 2018년 오래됐었는데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반응이 미미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고 더 강화되니까 예, 이제 예. 중국의 보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제소입니다. 그 WTO는 뭐 아마 두 분도 다 아실 텐데요. 네네. 세계무역기구로서 핵심이 자유무역이고 무차별 원칙입니다. 네. 그 자유무역을 이렇게 그 권장하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 예. 위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중국이 우선적으로 WTO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경험을 했었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핵심 광물이 많습니다. 페트롤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예, 예. 수출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핵심 물질을 수출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요소수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네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방 국가들이 약간 긴장할 수 있고요. 이 세 번째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제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예. 사실 과거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중국이. 예, 예. 소위 말해서 위생금열이다. 또는 환경규제다. 해서 그 회사를 거의 막 초토화시키는 거죠. 초토화시키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남을 수 없게. 그 롯데도 그래서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드 그렇죠. 문제 있을 때. 근데 예. 이건 예. 이제 당장은 효과가 있는데 네, 네. 중장기적 역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뭐 미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앞으로 뭡니까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WTO 제소, 그다음에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 내지는 통제 예. 노려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WTO 제소하는 건 예. 뭐 어쨌든 힘의 논리니까 예. 제소한다고 뭐 얼마나 타격을 입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히토류, 뭐 예. 리튬. 예. 사실 히토류를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히토류가 있는데도 그걸 파면 하도 환경오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에서 그걸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다변화해서 딴 그렇죠. 나라에서 구하면 되고 리튬도 구하면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예. 피해를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렇게 미국이 입을 만한 타격이 예. 별로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이 95년도 이후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미국이 선두에 있어서 보호무역을 하겠노라. 그 미국의 신뢰도와 위상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제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했었지만은 실제 액션은 약간의 수정과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또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예. 대중 감정이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1대1로 한다고 지금 나라마다 이제 부채를 못 갚아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부채를 갚는데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막 그 나라를 압박하는 모습들 때문에 예. 그 나라마다 또 대중 감정이 썩 좋지를 않아서 예. 여기에 대해서 박수친 나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중국이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과잉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예.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지나치게 과잉 생산을 하더라. 이거는 문제가 된다. 예.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투자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동연 앵커는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는데 그냥 들리는 소문만 알아요. 부채를 많이 양산하게 됩니다. 예. 소비나 투자는 뭡니까?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채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국가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지자체 차원, 특히 건설업체는 안 보세요. 네네. 큰 건설업체가 휘청거리거나 도산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관련된 업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 다 실직되거나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대1로 사건이 한때는 막 굉장히 부상되다가 네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짜 큰 짐이 됐어요. 그렇죠.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요. 이 다음에 또 부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그런 부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은 높은 물가 그리고 중국은 낮은 소비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이제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핵심적인 부작용이 높은 물가 상승입니다. 네네. 그게 뭐 죽겠다 이거죠. 살인적 물가죠. 네네. 그래서 금리가 5.5% 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예, 진짜. 엄청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낮아지는 고환율의 문제. 네네. 그리고 그 금리가 높아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됩니다. 네네.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미국이 예고한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이 가격이 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미국 내에서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더 높아지겠죠. 높아집니다. 그럼 금리 안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하반기에 내리지 않을까라고 전망도 하고 말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좀 더 불확실한데 내릴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시는 게 그렇게 금리를 인상해 놓고 미국 경기가 그러면 조금 침체돼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멈칫하면서 좀 근데 기술주들이요 연일 반등을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부터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 화랑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굉장히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조금 전에 이제 대중 조치도 비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했듯이 그와 같은 것들도 미국에 투자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또는 무역 뭐 수법 301조라든지 무역법 301조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는 경제 안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논리와는 다소 옆에 벗겨난 그런 논리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래 되니까 경제적인 논리만 본다면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요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더 커진다.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걸 상당히 자제해 왔었는데 이번에 의외로 바이든 행정부까지도 대통령까지도 뭐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해야죠.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근데 뭐 당장 중국 전기차 얘기 들어보니까 100% 부과해도 미국 차보다 싸다고. 너무 삽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태계 파괴 아닙니까? 너무 그러면 괜찮아요. 판매량을 제가 보니까 테슬라가 180만 대인데 180만 대인데 지난해 그 중국 BYD 한 회사만 하더라도 100만 대 더 많습니다. 한 회사만 281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다가 중국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수로 돌리겠죠. 다른 나라로 갈까요? 내수보다도 중국 경제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렇겠죠?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 소비가 감축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 되지 않습니까?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소득이 적으니까 소비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되어지면 한국은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죠. 예, 우리 경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경제는 참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그렇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요. 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개방화되면 될수록 독자적인 경제 정책 효과는 줄어듭니다. 개방화되어 버리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100% 개방된 건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닫혀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공급망을 좀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전이죠.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담은 좋은 아마 대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광물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래된 과제이고 또 여전히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게 수출 수입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잘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잘하고 있는데 인도 가라 어렵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라. 뭐 병도 있다는데. 그래서 수출장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 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죠. 저는 단기적인 전략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차제에 좀 중장기적으로 한 개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버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문제인데요. 지역이 우리 부산 지역. 부산 지역.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뭐 우리 두 분도 잘 아시지만은 뭔가 될 듯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또 사태가 부산 지역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강, 알루미늄도 그 관세를 대폭 높이거든요. 만약에 아까 WTO 문제가 된다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이제 부산이 좀 중심이 되어져서 왜냐하면은 지금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또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핵심적인 경쟁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번 차제에 더 부산이 뭔가 핵심적인 경쟁을 길러내기 위해서 산학관 협력체제가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은 수없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와라고 얘기해 버리면 또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갈치 아줌마께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최소한 이와 같은 것은 20년 이상 봐야 됩니다. 제가 보면 경험적으로. 20년이에요. 그 2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 관리, 일관성 있게 지금 사실 중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요. 3, 4년 사이에 많은 게 또 달라져 있습니다. 뭐 전기차뿐만 아니고요. 특히 AI 분야, 로봇 분야. 그 중국은 벌써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차치하고 우리 부산이 이제 또 글로벌 허브 도시 가야 되니까 저는 최소한 20년 동안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가시아즘에게 좀 강조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가시아즘에 강조해 주세요. 예. 네, 장기적으로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다. 그래요. 한 20년은 바라봐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참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영재 2도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